그렇다면 단군 삼한시대 붕괴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나라, 한반도 서남해안 도처에서 발굴된 금동관을 쓰고 금동 신발을 무덤에 매장한 풍습을 가진 고대 한반도 해양 세력의 구심점, 방가사유 형상의 천인 하느님 환인의 땅 고대 한반도에 존재한 마한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천재의 나라일까요? 황제의 나라일까요? 지배와 통치 개념의 나라일까요? 아니면 환인의 철학, 홍익인간이 실현된 나라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환웅의 땅에 존재했던 오조선이 위만에게 붕괴된 BC 194년 후 가속화된 단군 삼한시대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유민을 수용하고 한편으로 이들 유민들과 기존 토착 세력들이 융합하여 고구려, 백제, 가야, 서라벌이라는 초기 고대 국가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바탕, 무대가 되었던 고대 한반도 땅에 존재했던 마한 해상 네트워크 연맹의 실체를 기존 삼국 중심의 관점에서 보다 마한 중심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널리 알려지다시피 가야를 제외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 체계를 완성한 시기는 대략 AD 500년경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중앙 집권적 통치 체계를 형성하기 이전까지는 이들도 마한에 속했던 소국들과 연합하여 소연맹을 결성하고 주변 마한 소국들을 병합하며 각자의 세력을 확장하기에 분주하였겠지만 적어도 AD 300년에서 500년 이전까지는 마한이라는 고대 한반도 전역에 구축된 해상 네트워크 체계 속에서 각자가 차지한 강을 중심으로 교역과 왕래를 통해 먹고 사는 문제를 도모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중앙 집권 체계를 구축하기 이전까지는 보편적으로 연맹체가 가지는 회의체를 통해 각 소연맹, 각국의 중대사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와 부여의 제가회의, 백제의 정사함회의, 신라의 화백회의, 가야의 고당회의 등이 이에 해당하는 회의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군 삼한시대 붕괴 과정에서 마한이 삼한의 유민에게 살 땅을 내어주었다는 기록과 삼국이 형성되는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마한과 관련된 기록들을 많이 남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록의 사례를 살펴보면 마한 54개국 중 우두머리 100, 건널제 백제는 그중 한 나라이다. 삼국지 동의전 한전 후한서 마한이 진나라 및 연나라에서 망명한 사람들에게 동쪽 땅을 떼어주었다. 후당서 경주지역 진안은 본래 연나라 사람이 피난해 와 있던 곳이다. 채치원 오조선 준왕이 위만에게 패해 나라를 빼앗기고 그의 근신과 국민 등 수천의 무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마한을 공격하여 한왕이 되었다. 후한서 동의열전 바다를 건너 함지에 거처하며 한왕이 되었다. 삼국지 위서 우한선비 동의전 고구려 동명성왕 마한평화 삼국유사 AD 121년 고구려의 태조대왕이 현토성과 요동 공격에 마한의 군사를 동원했다. 삼국사기 남부역에 고구려 유민 온조가 마한의 도움을 받아 한강변에 이주하여 유례성에 십제를 건국했다. 삼국사기 백제 근초구왕 마한평화 삼국사기 목지국 진왕은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었다. 삼국지 위지동의전 진왕의 지위는 무력으로 획득, 유지된 것이 아니라 소국 신지들의 선출에 의해 결정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마한 이제 삼국사기를 쓴 고려 김부식 1075년생
삼국유사를 쓴 고려 1년 1206년생 보다 200~300년 전 태어난 신라 최고석학 최치원 AD 857년생 이 남긴 사만과 삼국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 상태사시 중장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해상 네트워크 나라 단군 사만 시대의 사만 위치와 영역 및 단군 사만 붕괴 후 사만 유민이 마한에 이주 정착한 후 자신의 출신 지명을 사용하여 역사에 전해진 한반도 남부의 찌그러진 후사만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고 전쟁의 승자인 당나라와 신라가 후사만을 이용하여 뒤섞고 끊어놓은 우리의 역사 해상 네트워크 나라 단군 사만 시대와 사만의 중심인 고대 한반도 앞 영상에서 언급한 바 있는 호랑이 기린의 앞발과 얼굴이 있는 요동반도와 호랑이 기린의 몸과 뒷발 및 기마형상 백두산 천인이 있는 한반도 마한 땅 방가 사유 형상 환인의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본 것이 아니므로 복원한 역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앞 영상에서 살펴본 천지인이 조화세상이라는 고대 한반도 언어와 지구과학적 사실 등을 반영한 영상이라 생각하시고 더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 더 진실된 우리 역사를 복원하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태사시 중장은 신라말 최치원이 쓰고 신라가 당나라에 보낸 외교 문서의 일종으로 시점상 나당이 연합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체계를 종식시키고 대동강을 경계로 신라와 발해가 남북국 시대를 이룬 지 한참 지난 신라 말기에 쓰여진 문서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동해지회 유삼국 김영 마한 변한 진안 동해박 삼국이 있었는데 마한 변한 진안이었다. 이후 마한 즉 고구려 마한은 고구려 변한 즉 백제 변한은 백제 진안 즉 신라 진안은 신라가 되었다. 한편 고구려 백제 전성지시 강병 100만 고구려 백제 강성시 강병이 100만인데 남침 5월 남으로 오나라와 월나라를 침략하고 부교 유연 제노 북으로는 유나라 연나라 제나라 누나라를 어지럽게 하여 위 중국 거충 중국에게 큰 근심거리였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 대한 진실을 밝혀보면 먼저 진시황이 진나라 때부터 전 한나라, 신나라, 후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 서부 내륙 깊숙한 곳 장안에 수도가 있었던 중국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고구려 백제 강성시 강병 100만 이전의 시대를 의미하는 중국 동해박 삼국 마한 변한 진안을 살필 때 최소한 사만의 존재 시점을 사만의 일부였던 고조선이 멸망한 BC 195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시기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나라에 건너가 공부하고 당나라 과거에 합격하여 당나라 관직 생활을 한 최치원의 중국화된 관점에서 동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살펴야 하는데 중국 고지리서인 산해경이 해외 동서남북경, 해내 동서남북경으로 구분하여 중국의 지리를 설명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에서 말하는 동해는 보시는 영상처럼 BC 200년보다 훨씬 이전인 BC 6000에서 3000년경 7에서 10m 상승한 해수면이 BC 3000에서 1000년 현재 해수면과 비슷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바다가 되었던 바레만과 산둥반도 사이 즉 장안의 동쪽에 있었던 내륙바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태사시 중장에 언급된 동해박 삼국, 마한, 진안, 헌안, 변안은 환인의 땅이자 말마를 닮은 땅, 요동반도와 한반도를 일컫는 마한과 대흥 안녕산맥, 소흥 안녕산맥 및 백두산에서 요동반도로 이어지는 산맥에 둘러싸인 삼위태백의 땅, 환웅의 땅이자 상형문자 별진을 닮은 땅, 진안 및 한의 울타리, 환황의 해상 네트워크 나라, 단군 삼한연맹의 울타리에 해당하는 중국 동해안에 존재했던 나라들을 번안, 변안으로 보는 제야사학의 관점이 채치원이 상태사시 중장에 언급한 동해박 삼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한에서 고구려가 비롯되었다는 채치원의 기록에 근거하고 고구려가 발원한 지역이 요동반도, 환인연, 오녀산성이라는 것이 역사의 기록과 고고학적 발견에서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한반도 남서부에 국한하여 존재했다고 배운 마한에 대한 역사가 얼마나 왜곡된 역사인지 짐작할 수 있으며, 말마를 닮은 땅, 한반도와 요동반도를 포함한 땅을 마한이라고 했다는 고대 한반도의 언어체계가 얼마나 정교하고 왜곡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선조들이 지은 이름은 하나도 허투루 지은 이름이 없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채치원의 상태사시 중장에 기록된 마한 즉 고구려가 오늘에 전하는 역사적 진실이라 생각합니다. 신비한 일은 이와 같은 우리 선조들이 언어체계가 땅이라는 뜻을 가진 스탄이란 말이 뒤에 붙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수많은 나라명 및 땅이라는 뜻을 가진 랜드란 말이 뒤에 붙은 유럽의 수많은 나라명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사는 땅이란 나라명이며, 키르기즈스탄은 선악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땅이란 국명이며, 뉴질랜드는 희고 긴 구름의 땅이란 뜻을 가진 국명이며, 네덜란드는 낮은 땅이란 뜻을 가진 국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도 이와 같은 언어 체계로 이해하면 곰 모양의 땅 및 호랑이 모양의 땅에 사는 사람 또는 부족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개념에다 그 당시 지구 환경과 인류 이동을 고려하면 우리의 신화가 그 당시 인류의 삶을 기록한 역사라는 사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번안, 변안이 백제의 기원이라는 표현을 정리하면 부당서 백제전, 백제의 영토는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 중국 남방 월주에 닿고 북쪽으로 바다를 건너 고구려 국경까지 남쪽으로 외국에 이른다. 백제는 동서 두 곳에 도읍을 두고 있다는 기록과 양서 백제전, 요소와 진평 두 군의 땅을 차지하고 스스로 백제군을 다스렸다는 기록 및 양서에 백제가 중국 동해안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22개 담로를 두었다는 기록 등에 근거할 때 백제를 마한 땅, 고대 한반도가 아닌 단군 삼한시대 중국 동해안, 번안, 변안 땅에서 일어난 나라라고 기록한 이유가 단군시대 삼한을 일통한 것처럼 역사를 왜곡한 신라에서 탄생한 채치원의 국수주의자적 일면을 보여주는 표현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중국 기록 등에 근거할 때 백제가 번안에서 기원했다는 채치원의 표현은 굳이 틀린 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당연히 고구려 백제 강성 시인 고대 한반도 마한의 고구려 세력과 부당서 기록처럼 백제가 동서에 도읍이 있을 만큼 강성했으므로
AD 611년 백제국 마한 황제 둘째 아들 임성태자라는 오우치 가문의 기록처럼 고구려와 백제가 마한이라는 해양 네트워크 연맹 테두리 안에서 세력을 합쳤다면 강병 100만이 되고도 남을 거라 추정되므로 고구려 백제 강성시 강병 100만이었다는 최치원의 기록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기록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구려 백제 강성시 남으로는 오나라와 월나라를 침략하고 북으로는 유나라, 연나라, 제나라, 노나라를 어지럽게 하여 중국에게 큰 근심거리였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보시는 영상처럼 오나라, 월나라, 유나라, 제나라, 노나라는 모두 단군 사만시대 변환이었던 중국 동해안에서 발원한 나라들입니다. 또한 보시는 영상처럼 이들 중국 동해안 나라들은 고대 중국의 수도 장안까지는 최소 1000km를 황하나 장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지만 고대 한반도 마한 땅 서해안까지는 400km 내의 거리를 편서풍을 타고 눌루날라 하면서 왕래하기 쉬운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징은 이집트나 인도와 마찬가지로 주선술과 해양술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단군 시대에 이르러 환황의 해안 세력들이 바다와 배를 매개로 왕래와 교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공동체, 즉 근해를 경유하여 강과 강을 연결하는 각 소연맹, 마한, 진안, 번안과 바다를 건너 소연맹과 소연맹을 연결하는 해상 네트워크 체계 사만연맹이 출현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보아 황해에 연결된 강의 수가 가장 많은 고대 한반도 마한이 사만 해상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컸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이러한 배경이 보시는 영상처럼 지정학적으로 사만 해상 네트워크의 중앙 거점에 위치하고 있는 강화도에 단군이 참성단을 쌓게 된 이유이자 단군의 세 아들이 강화도에 삼낭성을 쌓게 된 지극히 합리적인 이유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최치원이 상태사시 중장에 이들 중국 동해안 나라들을 고구려와 백제가 침략하거나 어지럽게 함으로 해서 중국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중국 고대 왕조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한편으로 맞고 한편으로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마한을 승계한 고구려나 최치원의 말처럼 변환을 승계한 백제와 변환 땅에서 발원한 오나라, 월나라, 유나라, 제나라, 노나라는 BC 200년경 진시황이 중국 내륙을 통일하여 중국 고대 왕조를 장안에서 꽃피우기 적어도 1000년 전부터 환황의 바닷길을 통해 형제같이 지냈던 나라였으므로 서로 침략하고 어지럽혔는지는 의문이지만 중국 내륙의 중국 고대 왕조에게는 이들 해상 세력이 가장 큰 근심거리였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중국의 내륙 세력이 중국 동해안 해상 세력의 하나였던 월주를 공략할 때 백제 의자왕이 윤충을 파견하여 월주의 해상 세력을 보호했던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고 고구려는 수나라를 패망시킨 나라이므로 고구려, 백제 및 중국 동해안 해상 국가들이 중국 내륙 장안의 고대 중국 왕조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최치원의 기록은 당시 역사 기록에 근거할 때 정확히 표현된 기록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라는 진안에서 비롯되었다는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본거지인 경주에서 일어난 변화를 정리하면 기존 마한 도창민과 마한의 도움을 받아 진나라와 연나라에서 이주한 세력이 융합하여 형성된 육촌이 옛 진안 땅이었던 고열을 거쳐 남하한 박혁거세 세력과 연합하여 건국한 설화벌을 석탈해와 사가족 흉노, 기말지 등이 역성혁명하여 인도 카스트 제도와 같은 볼품 제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가족 흉노의 세습 왕조입니다. 알다시피 진나라는 중국 내륙 세력이고 연나라는 진안 땅 고조선이 있었던 곳에 존재했던 나라이고 사가족 신라 왕족은 중앙아시아가 그 뿌리입니다. 따라서 신라가 진안에서 발원하였다는 최치원의 기록은 엄밀히 말하면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틀린 말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군 사만의 실체적 진실을 우리나라에 전해진 가장 오래된 기록 중 하나인 최치원의 상태사시 중장이라는 외교문서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운 한반도 남부의 찌그러진 사만이라는 개념은 이주민들이 자신이 출신지를 말하는 그 사만의 개념을 전쟁의 승자인 당나라와 신라가 고대 한반도 마한의 실질적 주인이었던 고구려와 백제를 포함하는 해상 네트워크 세력에 당한 치욕을 만회하려는 당나라 세력과 단군 사만을 일통했다는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고자 했던 신라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역사를 왜곡한 나머지 파생된 허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를 일이지만 몇몇 애언가들의 말과 중국 전설처럼 제나라 땅, 중국 동해안 산둥반도가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섬, 산둥섬이 될 만큼 해수면이 상승하고 내륙바다인 중국의 동해가 다시 생긴다면 새로운 단군 사만 시대가 다시 시작되어 환인의 철학, 홍익인간이 동아시아에 다시 펼쳐지는 날이 올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해수면 상승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는 우연히 중국이라는 사실은 진실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희망찬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